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추석 명절들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잠깐 시간이 좀 나서요. 지난주에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흐름 좀 기술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가졌는데, 한 주간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또 추석 이후에 어떤 흐름이 좀 기대가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좀 차트를 보면서 흐름 좀 같이 좀 짧게 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주말에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이때였죠. 이 캔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지금, 현재 지금 이거는 코스피 차트입니다. 자, 요때였죠. 요때. 요때, 뭐, 썸네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장기 흐름상 최악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구간을 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이 구간은 코스피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예요. 2476포인트에서 2502포인트.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요. 자, 하락 흐름 가운데서 그죠? 장중에 이 2500포인트를 딱 찍고 2500포인트를 살짝 깼었죠. 근데 이제 다시 그 지수를 상승 흐름으로 만들어 가죠. 그죠? 그러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구간을 지켜내는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틀 동안 또 그쵸? 다시 한번 하락 흐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도, 이날은 이제 수요일이었네요. 수요일도 장중에 이 2500포인트를 살짝 깨는 듯한 흐름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다시 장 막판에 말아 올려서 2500포인트 위에서 주가 흐름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결국 와그르르 무너지면서 확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이제는 추석 연휴에 지금 들어왔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미장 같은 경우는 계속 장이 열리죠. 그런 상황에서 FOMC 9월달 FOMC가 그 17, 18일 날 이틀간에 걸쳐서 열리고, 그리고 그 결과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19일 목요일 날 새벽에 그 결과물이 발표가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첫 영업일, 영업 개시일에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맞이하게 되죠. 계속 우리나라 장은 쉬고 있다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목요일 금요일 흐름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중요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우리나라 장은 쉬기 때문에 그 사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죠? 해서 보수적으로 지금 현재 장을 바라보고 있다라면 목요일 금요일 날 틀림없이 지수가 조금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있었죠. 근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목요일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전날 수요일 날 미국 장 나스닥 장이 큰 폭으로 오르는 어떤 좀 이벤트가 있었죠. 그죠? 이날 보시다시피. 해서 그 다음 날인 목요일 날 우리나라 지수가 좀 크게 오른 부분은 뭐 없잖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장중에 좀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다가 결국 장 막판에 다시 플러스인 상태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추석 이후에 어떤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나쁜 쪽으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수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그런 예측을 좀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관련된 당연히 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이고, 그리고 시가총액에서도 상위를 차지하는 종목들.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제가 결국 이 박스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지난주 금요일 날 장 마감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때였죠. 이때. 이게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됐었겠죠. 다음 주에 결국 이 15만 5,800원 이 가격대가 무너지면 안 된다. 그러면은 지수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질, 중장기 흐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다음 지난주 흐름을 보시면,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켜내다가, 그죠? 다소간의 지금 상승 흐름을 주고, 어쨌든 말씀드렸던 박스 구간 안에서 주가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그죠? 단기적으로 좀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리. 이게 이제 68,400원 그리고 66,400원하고 66,700원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계속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좀 지지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앞서 살펴봤던 SK 하이닉스의 움직임과는 다르게, 그죠? 그냥 깨고 내려갔어요. 그죠? 깨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좀 더 안 좋았던 건 뭐냐면은, 목요일날 지수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 전날 엔비디아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전부 다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이 66,700원 이 가격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장이 마감됐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오히려 음봉 마감했죠. 그죠? 물론 이제 금요일 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음봉 마감하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의미 있는 가격대 안에 지금 현재 주가는 위치하고 있고, 이 가격대에서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앞서 만들어졌던 고점 구간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디딤돌, 발판 같은 게 좀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자리가 부러지게 되면은 좀 상황이 안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좀 커지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켜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켜져야지, 좀 그나마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은 좀 뒷날을 좀 기약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유는 그거예요. 앞전에도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죠?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 이 자리에서 잘 보시면은, 그죠? 한동안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도 다시 이 가격대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흐름이 나왔고, 또 밀리는 흐름 가운데서도 이 가격대를 이런 식으로 회복하고자 하는 흐름이 나오긴 했었어요. 한 두어 달 정도. 근데 결국 이 자리가 부러지면서 앞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가격대, 결국 5만원대까지 이렇게, 그죠? 밀리는 흐름이 결국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안 좋은 흐름,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좀 지지 흐름을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와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해서 일단 지금 현재는 지수 흐름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 말고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 가지고 현재 가격대, 현재 구간에서 주가 흐름을 좀 방어해내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죠. 그죠? 미국 대선 같은 경우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큰 정치적인 이벤트죠. 그죠? 근데 이게 정치적인 이벤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의 어떤 흐름이 달라질 수 있고, 그걸 어떤 기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이벤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그런 어떤 흐름,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큰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것은, 그 중장기 흐름상 큰 방향성이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확률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이때 이 앞전에 8월 달에 지수 흐름 말씀드리면서 급락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죠? 그쵸? 이때 만들어졌던 음봉 캔들의 몸통 안에서 일단 주가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 일단 단기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 V자 반등보다는 좀 박스권 안에 갇혀가지고 흐름이 만들어지는
어떤 과정이 기술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런 정세와도 맞아 떨어지게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11월 때까지는 해서, 지금 보시면 코스피 같은 경우 이렇게 하락 흐름 가운데서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죄송합니다. 한 10% 정도 흐름이 나왔죠. 그죠? 10% 정도 흐름. 그러니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뭐였냐면, 결국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보통 이렇게 상승 흐름 나오면은 위에 있는 저항 구간까지 한번 달리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살짝 돌파한다거나. 근데 지금 결국 이 부분은 삼성전자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치고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금 갈 때까지 가지 못하고 밀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상황에서 한 11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지금 계속된 이 구간에서 바닥 구간으로서 기대를 좀 해보면서, 좁으면은 이 구간 안에서, 조금 더 넓어지면은 이 구간 안에서 박스권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기술적으로는 커 보인다. 해서 이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 개별 종목 매매를 하시는데 대응에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를 계속 봤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때였죠. 제가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때였습니다. 요때 지난주에 다음 주에 장 시작하고 무조건 이 구간 지켜야 된다. 703포인트 그리고 718포인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면은 이 지금 구간이 밀려버리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600포인트 초반까지 밀려버려요. 608포인트에서 639포인트. 이 구간이면은 거의 코로나 거의 시작점, 폭락 시작점까지 밀리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 장이 시작되면은 이 구간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죠? 그 다음날 장중에 이런 식으로 깨고 내려가는, 시초가가 아예 개파락으로 700포인트 밑에서 시작을 했죠. 하지만 장중에 계속해서 들어올리면서 결국 말씀드렸던 구간을 지켜내는 흐름이 나왔고, 그 이후로도 그죠? 일주일 내내 지금 이 박스 안에 이런 식으로 갇혀 있다가, 제가 아까도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목요일날 조금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만한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다. 코스피 조금 전에 차트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이 좁은 박스 안에 갇혀 있다가 툭 밀려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수요일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목요일날 이런 식으로 이 구간을 이제 회복을 시켜줬고, 그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 관점에서 음봉 캔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감안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장중에는 마이너스 흐름을 만들어 나가다가 장 막판에 소폭이긴 하지만 어쨌든 0.3% 상승 흐름 상에서 지금 주가를 지수의 흐름을 마감을 시켜놓고 흐름을 마감 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랑 비슷한 결국 흐름이 나오겠죠. 물론 이제 등락 폭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는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들어올렸어요. 이때 폭락 나오고 난 다음에, 그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10% 넘게, 그죠? 한 14%, 13%, 14% 정도 상승 흐름. 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10% 정도 상승 흐름이었는데,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 라인까지 들어올리는 흐름을 가져가지 못했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저항의 흐름이 나왔고, 9월 초에 다시 한번 급락 흐름 가운데서 다시 이 자리에서 지지의 흐름 받고 난 다음에 차트가 돌아나가는 지금 그런 흐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월 정도까지는, 앞으로 한 두어 달 정도는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개별 종목 대응을 하실 때 결국 지수가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좀 크다, 기술적으로 해서 그런 어떤 베이스를 조금 깔아 놓으시고 개별 종목들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은 조금 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결국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흐름을 좀 봐야겠죠. 제가 거의 다 왔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에코프로 차트를 좀 봐볼까요? 에코프로 차트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때였죠.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금요일 날,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 거의 다 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박스 상단 72,300원, 그죠? 이 근처에서 지금 차트를 좀 돌리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긴 하락의 끝이 이 구간에서 이제 마무리되는 흐름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그죠? 하락 흐름 가운데서 금요일 날이 이때였죠. 근데 이제 박스 하단까지 좀 밀리는 흐름 나오는 과정에서도 어쨌든 박스 하단에서 지지 흐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차트가 돌아나가는 이런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이제 좀 중장기 흐름상 지지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고요. 결국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흐름을 만들어 나가면서 결국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 보면은 그죠? 이제 1위가 이제 알테오젠, 이게 바이오 종목들로 이제 좀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그렇고 HLB도 그렇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 뭐 삼천당제약, 셀트리온 이런 식으로 이제 슬슬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어떤 구간을 채워 나가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은 먼저 저걸 좀 봐볼까요? 알테오젠 좀 봐볼까요? 잠시만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고점 구간에서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나가고 있어요. 이 종목도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분석 영상을 좀 올려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구간은 이 가격대예요. 이게 이제 26만 2,500원, 그리고 28만 1,000원, 26만 2,500원, 그리고 28만 1,000원. 이 가격대에서 계속해서 지켜지는 흐름을 보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안 밀리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그리고 최근에 지수가 안 좋은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날 8월 5일 날 급락 흐름 가운데서도 보시다시피, 그죠? 지키는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날 바로 회복시켜주는 흐름이 나왔고, 그리고 이 박스 상단 위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락 흐름 가운데서도 이런 식으로 지지 흐름을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해서 일단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대 박아놓고 고점 놀이 하다가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는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HLB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자,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지수와 상관없이 자기 갈 길 가고 있어요. 얘는, 그죠? 딱 지금 이 구간 안에서, 그죠? 8월 5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 그러니까 이런 흐름상에서 이게 급락이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어떤 정해진 구간 안에서 나오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박스 안에서 지수가 밀리지 않은 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술적인 흐름? 그게 뭐 이제 방향성이 위로 나올지 아래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수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이 구간 안에서 딱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자리를 딱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중장기 방향성을 지금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기다리는 듯한 어떤 모양,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국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장기 방향성은 11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커 보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이제 지수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고 대응을 하실 때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하락의 흐름을 멈추고 지금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이제 지지 흐름, 물론 이제 이 기술적으로 이제 상승 흐름이 한번 나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하락의 흐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길고 깊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어떤 턴어라운드의 모멘텀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 가운데서 지금 현재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앞서서 이미 고점 구간이긴 하지만은 현재 자리를 몇 달 동안 잡고 있는 이 코스닥의 그 제약바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방향성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흐름 가운데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중장기 흐름상 하락 흐름을 멈추고 이제 바닥을 잡아 나가는 어떤 그런 흐름을 좀 같이 살펴보시면서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개별 종목 대응하시는데 좀 참고를 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법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추석 연휴 첫날 제가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짧게 영상 좀 올려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는데 어찌 하다 보니 또 말씀이 길어졌습니다. 너무 좀 쓸데없는 말씀 좀 드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어쨌든 추석 연휴 이제 앞으로 좀 잘 보내시고, 그리고 푹 쉬시다가 다음 주 이제 그 장 개시한 그날부터 다시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어떤 성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